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얼마 전 그 절기상으로 우수가 지나면서 우수 지나는 즈음으로 해가지고 눈하고 그 다음에 비도 내리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3월 5일경이 아마 경칩일 건데, 개구리가 운다는 봄의 어떤 그런 시작을 하는 경칩인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봄의 어떤 그런 시즌의 시작은 입춘이 아닌가. 아니죠. 입춘이 아니고 춘분. 충분히 사람으로서 느끼는 어떤 계절의 봄의 시작인 것 같고, 그러면 가을은 충분히 가을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주 어떤 명리, 역학 입장에서 뭐, 연의 시작이 갔다가 뭐, 동지라고 하는데, 동지 세수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 입춘이 말씀드렸지만 2월 4일에서 6일 사이가 명리의 어떤 그런 연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이게 하지를 지나서 주분으로 가겠죠. 이렇게 도는 어떤 그런, 오늘의 어떤 12운성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 운이라는 게 흐르는 어떤 그런, 아직은 이게 군대가 행진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별의 흐름인데, 별자리의 어떤 흐름, 천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체가 별이니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주위를 공전을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수성이나 목성 등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의 흐름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운에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가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후퇴했다 가는 어떤 그런 것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수에 비가 오는 거는 어떤 그런 봄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건데, 눈까지 내렸다는, 아직까지 겨울의 기울이 완전히 소강된 것이 아닌 어떤 그런 면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연구소에서 논문을 낸 걸 보니까, 지구의 지금 현재 7.5도 기울었던 그 기울기가 약 15m인가요? 이렇게 더 우측으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세계 최초로 이걸 밝혀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이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이게 지표수가 됐다. 아니, 지하수가 외부로 나와가지고 이 바다 해양수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어떤 그런 그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어떤 그런 기운들은 정말 그 냉정하게 어떤 그 끊임없이 냉정하게, 이게 우리가 십천간 배울 때 이해를 하실 때 십천간의 어떤 기운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게 12지지 지구가 이렇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상호간의 영향이란 게 이제 제가 느껴보기에는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이제 물을 많이 증발시켜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따라서 작년에 곡물이 많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작년도에 그 해수면 온도가 측정을 하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 쪽에 있는 어떤 그런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지표에 있는 물이 많이 올라가면 중간에 어떤 그런 당연히 구름대, 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내려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떤 기본적으로 추울 땐 추워야 되고 더울 땐 더워야 되고,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온들이 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식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생태계에도 또 변화가 미칠 어떤 그런 소지가 많다는 어떤 그런 명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12운성의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12운성이라는 건, 10성은 이제 음양 오행의 어떤 그런 그 생극재화가 10개의 어떤 그런, 이게 어떤 그 명리 역학이라는 게 어떤 천문학의 어떤 그런 영향도, 동양 천문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별자리 어떤 그런 기운을 갖다가 이제 모방을 해서 이것도 신살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자리 기운의 흐름,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그런 표식 이미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십성이 말씀드렸듯이 음양오행 생극재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10가지 어떤 표식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자라고 생장, 그 다음에 성수의 어떤 그런 생장 성 수렴한 어떤 그런 요 숫자가, 이런 숫자, 추수할 때 숫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수렴,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것도 임수 어떤 그런 수렴, 자해 수렴도 되지만 다시 생을 여는, 이게 인도 환생이라고 했던 환생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말씀드렸지만 60세를 사시는 어떤 기준을 봤을 때는
12번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12운성적인 흐름이 있으면 총 5번의 어떤 그런 계속 태어나서 자라고 어떤 큰 다음에 나중에 결실을 맺어서 다시 또 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십성이란 거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성향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12운성은 이 육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연령, 정신 연령에 대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 어떤 흐름부터 해가지고 자라고 제왕 다음에 뭐 삼요지열 형태로 간 다음에 다시 잉태를 해서 포해서 양하고 오늘 배우는 장생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순환하는 어떤 환생의 어떤 그런 에너지의 어떤 정신적 에너지의 환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요게 태어날 때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운성 심리는 십성에다가 음양오행의 어떤 그런 10가지 형태로 변형된 십성에다가 운성에 저희가 심리라 했지 않습니까? 심리라고 했는데 심리는 뭐냐면 각가지 형태를 가진 예를 들어 장생의 심리가 있겠고 나중에 어떤 절지의 심리가 있고 이런 심리를 더한 다음에 양념에 해당되는 어떤 해석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12신살 기본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교재에 있는 첫 번째. 그렇게 되면 교재에 보시면은 두 분의 어떤 연인 사이의 어떤 사주 명식이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인월의 말이죠. 병화,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은, 병화의 어떤 인월의 병화하고 묘생입니다. 75년생이고요. 남자하고 만약에 여성분이 정화 일간이 있는 어떤 그런 여성분 같은 인생이면 74년생, 75년생이니까 한 살 차이가 나지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욕지의 어떤 욕지의 정인 어떤 그런 입장이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지의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진 어떤 그런 입장. 그렇게 됐을 때 이 한 살 차이지만 여기 이제 남명이고요. 이제 여명인데 한 살 차이 어떤 연인이지만 이 욕정인 어떤 그런 정신 연령적인 어떤 그런 입장과 하고 병지 그다음 사지 정인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신성이 되겠고 운성이 되겠습니다만 보면 한 살 차이지만 걱정거리를 대처하는 어떤 그런 현상. 여기 보면 욕정인은 굉장히 4-5살짜리 어린이의 어떤 그런 정인의 어떤 그런 마음, 정신적인 연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사지정인, 병지정인 이미 이걸 다 거쳐가지고 경험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제는 돌아와 완전 거울 앞에서 어떤 그런 삶의 풍파를 겪은 정인의 입장.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걱정거리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게 간다 그러면 이분은 연구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사주 해석을 하실 때 단순히 이제 십성만으로는 부족하고 12운성의 심리, 그 다음에 12신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지의 어떤 그런 격과 여기에서 투과인데 용신, 그 다음에 대세운의 어떤 그런 운에서 오는 그런 심리. 이거는 가장 사주 명식을 할 때 본인의 사주하고 가족 사주를 같이 놓고 연구를 하시면 끊임없이 이제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 그렇다라고는 나는 볼 수 없지만 100%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90% 이상의 어떤 그런 맞다 안 맞다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더해지면 각각이 더해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운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12가지의 어떤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엄마의 이제 뱃속에서 임신을 한 어떤 그런 시기서부터 해가지고 양의 어떤 양지, 이거는 만삭의 어떤 그런 그다음에 태어나는 장생, 그다음에 욕지, 이렇게 걸록 제왕, 관대 걸록 제왕 쭉쭉 해서 사, 묘, 절, 이건 다 7강에서 저희가 이제 12운성 적용표를 보여드렸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12운성이라는 게 12신살하고도 어떤 일지 기준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성, 예를 들어 장생일 때는 지살, 욕지가 되면은 어떻게 관대, 요거는 월살. 여기 표시를 다시 한번 요거는 10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잠깐 땡겨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지, 병지, 사묘, 절태, 양지라 그러면
판서를 한번 해볼까요? 장생은 가난하기인데 요거는 지살. 그 다음에 욕지인 경우에는 요거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냥 5살에서 6살이었던 그런, 요거는 연살. 욕지의 연살, 그 다음에 요거 연살이 이제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빨갛고 빨가벗고 돌아다니었던 그런 성향이 된 살이고요. 그 다음에 관대가 쭉쭉 자라는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어떤 그런, 이 시기에는 월살, 자라기는 하는데 장벽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초 성공과 막혀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성향에 대한 그런 게 있고, 걸록일 때 나를 드러내야 되는 어떤 망신적인 부분, 이런 거, 걸록을 완전히 성장한 어떤 그 청장년의 어떤 시기, 그 다음에 제왕은 완전히 성숙한 장년, 요때는 장성살이라는 어떤 그런, 요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요게 10강에 나온 걸 미리 땡겨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도 설명을 드리겠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왕 다음에는 이렇게 노세한, 이제는 약간 뒤로 물러선, 왕에서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선 어떤 그런, 요때는 이제 노년의 어떤 시기로 들어가는 어떤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돼서, 일단 장성살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이루어졌던 걸 갖다 누릴 수 있는 반환살이었던 그런, 이성계가 예를 들어서 태종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왕위에 물려준 다음에 뒤로 물러서가지고 어떤 노왕, 상하왕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가 되겠고, 병지, 이제는 늙을 때 시작되는 병지의 어떤 그런 어떤 노년에서 말년에 어떤 접어지는 그런 어떤, 이것 때문에 역마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병나는, 그래서 돌아다녀야 되는, 이 지살과 역마의 개념은 요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면, 목적적으로 보면 삶의 어떤 생활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리고 엄마한테 우유를 받아야 되는, 모유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받는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역마는 같이 돌아다니는 건, 물론 같이 성향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굳이 따지라 그러면 역마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든지 이동, 변동, 그러면 이동, 변동이 여행의 목적이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목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지살이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지 다음에 사지인 경우에는 이제 죽어서 완전히 이제 말년, 그러니까 노년에서 완전히 말년에 접어드는 어떤 그런, 장노년에 말년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육해는 뭐냐면 저승사자와 어떤 그런 부분들, 육해라는 하면 육신의 어떤 그런 해를 당하는 어떤 육해의 어떤 그런 부분. 육해는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 사지일 때 움직이거나 만약에 활동을 하면, 욕심을 내면 저승사자가 불러간다, 이런 개념의 해석도 가능하다. 그다음 묘지는 죽어서 묘에 이제 임묘되는, 묻히는 죽음의 어떤 그런 시기.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밖의 어떤 상황과 내부의 상황이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묘지에서도 보면 삼묘절 이 부분이 절지가 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활동의 부분이 어떤 그런 집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그런 가까운 것은 겁살. 근데 이 겁살 웃기는 게, 겁살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스틸. 내 거 뺏기기도 하고 뺏을 수도 있는. 근데 묘에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겁살 형태를 부리면 잘못하면 날아가는. 겁살은 살이라는 개념이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겁이라는 건 또 이 순리를 거스르는 거라고, 겁이라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왜냐하면 잘못 만욕을 부렸다가 진짜 묘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의 어떤 그런 신살. 이건 아주 신살도 12운송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살짝 맛보기 하는 개념으로 깜보기 하는 겁니다. 깜보기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묘절, 절지가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게 절지가 이제 여기 묘지는 화개살 되겠습니다. 묘지는 화개. 이제는 내가 뭔가를 다 완성을 하고 좀 이렇게 조용히 쉬어야 되는, 화개가 따뜻한 화자, 이게 따뜻한 화자인데, 참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개념 될 수 있는데, 묘지가 따뜻하겠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때 임묘된다는 게 되게 어떤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 묘가 되니까 죽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걸 다 거쳐왔던 어떤 힘든 그 세파나 풍파 이런 것들을 만약 식신재산의 뭐 입장, 뭐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게 화계, 제가 또 관대, 관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간목 입장에서 해수가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일간이 다르면 또 다른 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저 입장에서는 정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미토가 관대면서 화계인데, 연월, 그러니까 월하고, 이제 일을 갖다가 이제 달려왔지 않습니까? 년에서. 해년에서 미토, 제가 이제 정화를 쓰는 입장에서 관대가 보면, 화계가 남들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생뚱맞은 게, 제 주변에 전부 다 보면 양권의 어떤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음권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양권에서 생뚱맞은 삶을 살다 보면, 눈치도 보면서 또 제살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사실 쉬고 싶다고 그냥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나중에 지금 미에서 축이 이제 들어오면, 이 축대운이 들어오게 되는, 제가 이제 인대운에 축대운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축이 뭡니까? 쫙 움직이고 있는 꽁꽁 얼린 어떤 그런 응축하는 뭔가를, 삶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행적들을 응축해서, 정신적인 어떤 영역의 어떤 임수로 가려고 하는, 제가 시주가 이렇게 임자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는 입장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이 흐름을, 지금 저도 벌써 이제 뭐 60이 뭐 가까운다 그러면 벌써 5번 겪고 6번째 겪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돌다가 보니까 이 또 묘지의 어떤 화계도 나쁜 게 아니다. 화계는 사실 좋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좀 오지랖 넓게 남들이 힘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오지랖 넓게 하는 것도 있었었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떤 그런 게 드는 어떤 그런 화계. 그 다음에 아까 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겁살. 완전히 분해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절처봉생해서 태어나느냐? 겁살은 태어나고 싶겠죠. 경쟁력이니까. 이런 음양의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양자역학에서 일을 생각하면 영이 되고, 영이 생각하면 일이 되는, 근데 바람은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첩. 양자 컴퓨터가 대단한 것은 영과 일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과 일을 같이, 음양이 같이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제가 지금 이제 이 명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음양이 같이 항상 공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강의를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원하는 것을 꾸준히,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잘하고 싶은 어떤 역할을 꾸준히 반복 숙달하면, 이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기는, 제격 입장에서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지만, 하다가 보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태하고 입태를 한 임신의 어떤 그런 어떤 시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살. 아빠가 나를 낳아주게 했는데, 이 제살이라는 건 내 입장에서는 적병, 적군, 살아남는 게 행운이에요. 어떤 그런. 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이렇게 하지만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 제살이라는 건. 양은 만삭의 어떤 그런 어떤 천살입니다. 양이란 건 그러니까 만삭의 어떤 그런 것도 되고, 금방 태어난. 요 시기를, 혹시 서양의 어떤 그런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덴마크라든지 잘 사는 나라의 어떤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때 이 요람이 만삭에 태어난 장생, 여기서부터 아까 절지까지 이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장생이라는 게 사실은 서양 복지국가의 어떤 그런 목표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장생은 반드시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있고 받을 복이 있는 어떤 정인과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인도 받을 복이 있는 것처럼, 정인이면서 뭐 이러면 가르치는 어떤 그런 형태적인 어떤 십성의 의미지만, 장생 같은 경우 운성으로 보면
엄마의 어떤 그런 엄마 아빠의 어떤 사랑으로 태어나서 입퇴를 해서 만사부에 태어났은 갓난아기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후원자가 필요하고, 이 후원자가 필요한 입장에서 장생은 욕심을, 당연히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고 울면 젖을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생은.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장생의 마음은 이렇게 이해해야 해.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생은 혼자서 어떤 그런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약하기 때문에, 요람이 있는 아기가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일단 이 요람 자체로 주변에 사주 원국에 뭔가 편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든 거 되겠지만, 배우겠습니다. 편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받을 복이 있다. 그리고 장생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장생을 할 때, 장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을 보면서 부모님하고 제가 이제 형제, 삼형제 제가 장남의 종손인데, 두 동생들 보면은 다 양간에 장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관대고요. 그리고 저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도 병인 일주인데, 인월의 장생입니다. 다 장생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면, 우리가 열장생 하지 않습니까? 원래 12가지 무생물의 어떤 해, 달, 그 다음에 소나무 이런 어떤 그런 영지 이런 어떤 무생물에 오래 살아가는, 이게 중국의 신선사상이라고요. 신선이 오래 살지 않습니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다음에 두루미 이런 어떤 그런 동물들이 오래 산다. 오래 살려고 하면은 어떤 그게 있어야 될까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없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장생들은 기본적으로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정신 연령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성취욕이 있는 것도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장생제가 막 오래 삽니다. 장생이 드신 분들은 오래 삽니다. 제가 봤을 때 오래 삽니다. 물론 궁성에 따라서, 연월일시 궁성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궁성이 해당되는 만약에 내 일지에 있다, 배우자가 장생인데 나도 장생 기운도 있지만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자식 자리에 있다, 그러면 자식으로부터 내가 장생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자식이 장생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장생은 온화한 힘,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이고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키울 가능성이 어떤 그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장생은 양간장생하고 음간장생이 있는데요. 양간장생은 먼저 음간장생은 그냥 식신입니다. 식신장생, 음간장생. 근데 양간장생은 편관장생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12운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게, 12신살이 계절적으로 움직일 때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갑이라고 했을 때, 개수는 따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가 장생이 되고, 개수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이거는 편인장생, 수생목 하지만 편인장생이었다는 그런 되겠고, 그 다음에 병화는 인월에 인월이 됐건 인연이 됐건, 그 다음에 시가 됐건, 인의 어떤 그런 병화는 편인, 이제 무토도 같이 가죠. 편인, 그 다음에 이건 편인장생이 되었고, 요게 이제 경금의 사의 경금은 요거는 편관인데, 요거 나중에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관장생이고, 그 다음에 인매, 신금하고 같이 가는데, 요거는 기정 같이 가는데, 신의 어떤 임수는 마찬가지로 편인장생이 되는데, 또 개수 여기는 이제 식신장생이에요. 인간이니까 식신장, 아까 장생이 되겠습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병관장생. 다 설명드립니다. 다 설명드리는데 보면, 이거 다 갖고 있는 어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우리 둘째가 막내 딸이 무토에 임묘진 인성국을 다 짜는 거 아니에요. 인성국에다가 편인장생 이렇게 이 어떤 그런 장생의 어떤 그런 부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병진 일주신데, 여기가 인월의 장생, 그 다음에 묘가, 그래도 이 묘진 짜죠. 인성국의 병화, 식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병지제,
여기 모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병진 일조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미월의 병화이면서 여기가 시지가. 제 둘째 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수월의 임목, 묘, 을. 병관장생이고, 우리 재수 씨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개수인데, 여기가 요지니까, 여기도 을묘, 여기도 을묘, 시. 개수 입장에서 이제 사화하고 묘가 또 철을 귀인이기도 하면서 어떤 그런 장생. 아버지, 어머니, 장생, 우리 막내딸 장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장생, 다 양간, 양권. 그 다음에 양권. 저만 음권의 관대.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장생과 관대는 친하다. 장생의 관대 보호 뭐 이런 거. 관대 같은 경우에 걸록전이고 제왕 전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어떤 옛날에 치면 큰오빠 시집 장가를 들 어떤 그런 오빠의 어떤 그 20세의 어떤 그런 마음이면 이 장생의 마음은 갓 태어난 5살 이전에 갓난쟁이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왜 요즘 보면 늦둥이 막 그래가지고 막 차이 나는 오빠의 어떤 그런 거라면 이 가족들의 입장에 부모 형제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도 벌써 50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고 80 넘으셨고 뭐 가까이 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전화 한 통 하는 거 챙겨주는 어떤 그런 것들, 힘든 삶을 다 사셨지만은 둘 다 이 동생은 무인성입니다. 무인성의 장생이야. 받을 복이 있어야 되는 어떤 인성이 없는데다 장생. 머리 빠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법인데, 이제 뭐 부인이나 뭐 자식들 어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여기는 또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해, 겁재, 제왕지, 해수의 개수, 제왕지지 않습니까? 와이프들이, 배우자들이 어떤 그런 복, 자식들의 복,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지만 굉장히 또 장생이라 해서 다 이런 그런 좋고 좋은 의미를 생각하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삶의 어떤 다단하지 않았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건대와 받을 폭들이 있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늘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이모생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모의 이민이신데, 이 평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 평관의 진토에 임수하고 신이 임묘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모생이 지금 80, 지금 뭐 2세 뭐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 모친 입장에서는 이제 종갓집 시집 오셔가지고 이 평관, 아버지 평관 싹 다 임묘시키니까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또 이 미토는 쇠지잖아요? 쇠지의 병화. 인월의 병화보다는 어떤 미토의 병화가 좀 더 노련하면서 모든 것을 어려운 걸 싹 다 해결해 주시니까, 모친 입장에서 보면 쇠지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병화가, 인목의 병화를 보면 이 어린애 같다. 70몇 살 모친께서 이제 80, 아버님 보시면서 어린애 같다. 그런데 모친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시지에 이제 인목 있으시잖아요. 이제 경인이신데, 요 어린애 같은 그 우리 동생들이 자식이 이제 장생일 수 있는 거고, 말년에 이 자식들로부터 어떤 그런 뭐라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 있지, 기문이 있고 뭐 잠이 원진도 있고 머리 굉장히 아프신데, 어쨌든 그래도 자식들 어떤 그런 거를 희망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마음을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이 편인편관에 편재, 편인 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힘들었던 그 인미기문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이 원진의 어떤 그런 골치 아픈 경인에 와서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거기다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 평관도 임묘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장생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학습을 같이 하는 데 입장에서 좀 더 내 가족을, 그다음에 제 자신, 그다음에 주변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소리를 들었었던가. 장생의 입장에서 그 관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또 해수가 있어서 병화 입장에서는 천연 기행이기도 한데, 그 제가 해야 될 어떤 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뭐 못 해줬을 때 어떤 장생들이 거침없이 날리는 어떤 그 멘트들, 아주 그냥 아싸리하게 그냥 가족이 좀 힘들고 무섭다는 그런 개념을 느꼈던 건, 기대만큼, 장생의 기대만큼 만약에 받쳐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날리는 어떤 그런 팩트 폭격,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크게 뭐, 죄의식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아싸리하다는 걸 느꼈던 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장생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학습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주 명식을 다시 보면서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교재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장생의 기질이란 것은, 엄마가 자식을 낳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부잣집으로 양육을 보낸 경우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장생의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편인장생이기 때문에, 정인장생이 아니고 내 엄마가 아닌가 좀 빡세게 좀 뭔가 하죠. 날 버리고 가서 늘 외로운 어떤 그런 불안함, 병지 편인의 걱정은 치열하게, 삶의 시기가 이제 다단한 어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치열하게 내 살 궁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 편인장생들은 어른들에게 아기가 귀엽듯이 예쁘게 태어나며, 어른도 젊고, 예를 들어서 뭐 동안으로 어른이 되어도 이 장생은 동안의 어떤 그런, 장생의 기질은 동안, 특징인 게 종안입니다. 행동도 애기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천진난만한, 그리고 남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유혹 끌어당기는 입장이 있던 이클립스 입장. 패시네이트는 매혹하는 것. 내가 이제 도화의 어떤 그런 뭐 매력으로서 패시네이트 매혹하는 거지만, 이 클립스는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전체의 운동 같은 그런, 이 귀여운 걸 보면 당연히 끌리게 되는 그런 어떤 개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옆에서 지켜줘야 하듯이 늘 보호자, 아까 말씀드린 장생은 보호자가 필요하다. 장생의 보호자는 뭡니까? 장생이 잘 크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런 서포터즈의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스폰서 개념이 되면, 이건 뭡니까? 금전적인 어떤 그런 걸 투자해서 목적을 바라는 어떤 그런 거가 스폰서잖아요. 저는 이제 이 보호자의 입장은 서포터의 어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의 어떤 그런 개념이 보호자의 개념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병지 편의는 원래, 병지는 이제 완전 뭐 병상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어떤 사지를 앞둔 그런 시기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시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외로우니까 재성으로라도, 재성이 뭡니까? 뭐 돈도 마찬가지, 뭐 자본주의 사회 돈도 될 수 있겠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취미, 이런 것들, 재성으로라도 가면 만들어가는 면이 있다, 그런 얘기. 잊어버려, 에휴, 이런 거 잊어버려. 에휴 내 팔자야. 병지 편인들의 어떤 그런 입에 달고 사는 멘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호자가 없는 어린애의 입장으로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 아까 그 연월 보시면, 연월에 장생이 있으면, 여기 이제 월에 장생이 있다. 연월에 장생이 있으면 이거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로? 그럼 자식이 임묘진 왕질 끌고 오겠죠. 이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생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동생들이 아주 효자. 이 동생들이 이제 끌고 온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임묘진의 어떤 그런 인성국을 만들어가는, 건물주 하시면서 늦게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월지 장생이라는 장생이, 이게 어디가, 여기 어디,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니. 편인의 어떤,
아버지 그 모친이,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고, 또 굉장히 예를 들어 그 시절에 부산의 신발 공장, 고무신 공장 하셨던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평관 어떤 부분의 힘든 삶을 장생의 어떤 그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힘든 거를 장생의 이 병지의 장생을 묘로 끌고 오는데, 여기는 욕지 정인. 자식이 그렇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도 이런 어떤 그런 욕정인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끌고 오는데, 이런 부분, 요 내용 설명하는 게, 연월에 어떤 걸 띄워내, 걱정이 엄청 많다. 무지하게 걱정이 많아.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모친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병지장생인데, 이제 끌고 와야 되거든. 이거 연월을 갖다가 나한테 끌고 와야 되는데, 인묘진 짜니까 자식들이 멘트를 서포트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특히 둘째 동생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어떤 그런 제가 이제 딸 둘이고 둘째가 이제 아들 둘인데, 종손의 어떤 지위를 완전히 물려받아서 어떤 종갓집의 어떤 그런, 집의 어떤 그런 부분도 물려받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편인장생으로서 이 병지에서 입장에서 연월의 장생이 있으면 장생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더 앞서고, 근데 만약에 우리 모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병지네, 여기에 이제 일시의 장생이 있잖아요. 시의 장생이 있다. 그러면은 2대 1이, 그러니까 1에 있는 경우에, 1이 있는 경우는 여기 일시라고 보면은, 일시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히 가지는 권리,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종갓집의 어떤 그런 모든 대소사에 대한 모친이 다 주관을 하면서 리드를, 아버지보다 이제 모친이 리드를 하는 경향, 그거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명식 같습니다. 하여튼 식상이 발달하신 분에다가 무자생, 자미원진, 말씀드렸죠. 인미귀문에 머리 뽀개지도 아프지만, 또 이 어떤 그 자식의 어떤 그런 재성적인 어떤 경심, 나중에 어떤 그런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그러니까 자식이면 저부터 시작해서 자식인데, 좀 모실 때 좀 전화 한 통 하나 더 드리고,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월의 인성을 가져오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일시의 인성이 있으면 내 생각이 뚜렷해. 이건 그러니까 십성의 어떤 그런 연월의 인성이 있는 경우하고, 일시의 인성이 있는 경우하고, 여기에 이제 인성이 있는 경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연월에 이제 인성이 있으면 남의 말 잘 듣고, 일시에 있으면 내가 주도가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뚜렷해서, 여기 일시의 장생이 있으면 남의 말 잘 안 듣는 경향이 있고, 일시에 있으면 자격을 가진 것, 당연히 권리, 내 어떤 자격, 연월에 있으면 이 어떤 마음을 요청하는 거, 좀 해달라는 식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거니까, 연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편인장생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편관장생은 4월의 경금, 그 다음에 인월의 무토가 편인장생이 그러는데, 73년생이죠. 그러면 51세 정도 되는데 남자입니다. 4월에 경금, 저도 사시, 평관, 인사형의 사유축. 이렇게 보면 사유축 운동, 여기 보면 좀 더 보면 이 어떤 비겁의 논리로도 보셔도 되고요. 인사의 어떤 형의 어떤 그런 형살의 어떤 것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무식상이죠. 한때 해결사,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어둠의 세계, 어떤 주목으로서 어떤 그런 젊은 시절에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무식상이다 보니까 중계,
알선한 어떤 그런 브로커의 어떤 입장으로 했는데, 이분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초년기에 보면은, 초년에 개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이 평관의 어떤 그런 정화의 어떤 그런 그 부모님이 굉장히 그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예, 자식인데 이제 이게 또 어떤 나중에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런 힘든 일을, 사신형의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형태를 보면 굉장히 그 귀여움 장생의 어떤 그런 쌍장생이잖아요. 평관장생 쌍장생이잖아요. 쌍장생, 장생 하나 있는가 하고 두 개, 세 개, 이진욱 배우인가 그분은 쓰리장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편인장생이면, 편인의 쓰리장생이면 손 진짜 많이 간다. 여기도 손이, 자, 지금 설명드릴게요. 평관의 환경에 있는 장생은 힘든 어린아이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도움을 받는 것이 특징. 실질적으로 형제 부분하고 친구들 도와주면 도움 엄청 많이 받는 어떤 그런, 근데 평관이 있으니까, 얘도 가오? 소위 말하는 가오 어른이 있어가지고, 울고 싶은데 울음을 참는 장생. 평관장생이 그렇습니다. 남한테 부탁을 못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근데 말을 합니다. 아따, 거시 영께, 모두 후다, 그냥, 죽고 꾸며여라, 말을 못하고 죽 이러다 이러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형태들이 스스로 살아보려는 어떤 몸부림치는 모습이 가여워 도와주는 것. 평관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특징, 체면 때문에, 평관도 관성이잖아요. 관성의 어떤 그 체면 때문에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말을 하는데, 야, 이렇게, 이 정도였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장생으로서의 기본적인 받아야 될, 보호받아야 될 그런 거를 암암리에 내세우는 그런 걸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들으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당사자는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냐? 아, 뭔 소리요? 아닙니다. 뭐가 그래요? 그러면서도 실제 쪼개고 웃는 모습들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도와주게 되는. 그래도 예의가 또 바르다. 예의 발음이, 평관이다 보니까 예의 발음 엄청 바른다. 예의 발음이 무기, 평관과 장생의 냄새를 동시에 풍기면서, 그러니까 후견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후견이 있냐 없나 봤더니, 둘째 형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신들의 어떤 그런 그, 사회지 어떤 그런 것들이 보면, 평관이니까,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분들이 많아요. 높은 어떤 그런 거에서 보면, 일이 성공을 하면 굉장히, 어떤 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스포트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무식상이니까 발짱 끼고 뭔가를 중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영역에서의 브로커의 어떤 그 역할을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냥 장생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정인적인 어떤 인성적인 걱정 부분도 걱정인데, 장생으로서는 당연히 그래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그냥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느긋한데, 이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여기 가치 중립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 예의 발음이 무기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후견인이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사주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요게 이제 평관장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음간장생, 말씀드렸지만 음간장생은 식신장생이다. 을목, 오화의 을목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유금, 기토, 유의 어떤 그 정화, 그 다음에 뭐 자의 신금, 묘의 아까 개수. 요게 이제 그 귀인장생인데, 이것도 귀인장생, 이것도 정화에 이제 유금 귀인장생인데, 귀여운 부분, 예, 귀공자. 여기가 이제 동생이 4월에 요 자리가 이제 취지에 있는데, 해수. 요것도 천일기, 이것도 귀인이잖아요. 요 귀인장생. 식신장생은 하는 짓이 이쁘다. 깔끔하고 이쁘게 잘합니다.
장생인데 이제 부모님 뭐 모시고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중국 갔다 오는데 장생 모시고 가는데 둘째 형제 큰형 모르게 이제 하는 짓이 이쁘지 않습니까? 막내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은간 장생이 월지에 있으면 인생의 전쟁터에 있어 들어누워 아무 생각 없이 오래 산다. 이게 월지. 여기 이제 시지. 큰 병 없는 한 생각이 젊어서 때묻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덜 받겠다. 동생 같은 경우는 머리 아픈 생각, 무인성 있는 데다가 아니면 다 끊고 바로 깔끔하게 그냥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진급을 할 때나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인성에 장생이 고민하니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그래서 뭐 이 모태신앙인 재수 씨한테, 그때 제가 이거 이제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뭐 무당 가가지고 뭐 왜 되는지 물어봐라. 탈모가 해가지고 엄청 머리가 빠졌던 그런. 그렇지만 그걸 겪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예. 5월의 을목 같은 경우는 제일 푸르듯이, 왜 완전 만화방창된 어떤 그런 시기에서 봄의 청초함이 여름에 화사함이나 화려함 끝판내는 거예요. 묘라고 치면 푸르듯 계절의 영향을 잘 받으면 여명인 경우에는 성숙하고 예쁜 매력. 을목 을자가 이 세 을자도 되거든요. 그죠? 세 을자는 우리 이제 인간을 갖다가 나타낸다기도 하고 이쁘죠. 그런데 이게 장생이 도식이 되면, 모생이 이쁜데 도식이 되면, 사주에 보면 시기가 있겠고요. 출산 도중에 잘못되거나,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도식된다는 게 뭐 음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흡연, 뭐 안 된다. 애기 장생하려고 하는데 이거 들으면, 애기가 술 먹는 거나 담배 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기본법이 뭐 개조, 뭐예요? 요즘 뭐 성형의학적인 과학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업그레이드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화려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특히 식신 재성 장생은 하는 짓도 예쁘게 하고 나도 예쁘게 꾸며야 한다. 식신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꾸미는데, 이제 6월 정일간의 재성으로 어릴 때 똑똑한 것은 재성으로 똑똑하며 귀티가 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영재를 얻은 느낌.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돈 떨어질 일이 없고 돈의 왕래가 많은 사람, 이렇게 돼요. 기술장생은 진로 선택, 기술적 도움을 많이 받는다. 식신장생의 불만은 내가 베풀어야 하는데, 이 식신장생은 내가 베푸는 거, 식신은 내가 베푸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도식이 되면 이걸 베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뺨 맞았다는 생각을 한다. 잘하고 욕먹는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 정유일주는 꾸미는 것도 잘하고 천을귀인이 있어 주변 친구들도 좋으며 귀인들이 얄미운 것이 금수저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없는 애들이 금수저처럼 행동하면 사치하고 그런 건데, 귀족처럼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이게 되게 좀 꼴불견인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그냥 오늘 참고로 그냥 들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요즘 뭐 자기 잘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요즘 뭐 PR 시대고 뭐 알리는 시대인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광고의 어떤 그 효과 중에, 시끄럽게 하는 시끄럽게 해서 하는 노이즈 마케팅. 일부러 이것도 마케팅 일종이잖아요. 노이즈, 시끄러운 어떤 그런 노이즈 성분이, 노이즈 마케팅도 시끄럽게 하는 것도 어떤 그건데,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시는 게 맞지 않나.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안 보면 되는 건데, 또 봐야 된다. 스트레스 받겠다. 라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장생인데, 장생이 특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장생은 뭐다? 후원자가 꼭 필요하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러면, 연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내가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그걸 떠나서
내 인연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장생 아까 그 12신살로 보면 신살을 이제 계속 운석이랑 같이 겹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밑에 보시면 간목이 해, 묘, 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개수하고 이랬을 때 이 간목 입장에서 12 이제 신살로 보면 지, 장, 화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지살, 장성살, 화개살 요거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생은 지살, 다음에 나오는 욕지는 연살, 그 다음에 관대는 월살, 이런 식으로 12운성하고 12신살을 같이 해서 쭉 나갈 건데요. 첫 번째 시간 장성의 지살 여기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특징, 이 특징도 보면 이게 심리입니다. 특징이 이게 이제 심리기도 하고 이게 어디에도 없는 서구당식 관법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한다는 거.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안 해본 상황에서의 설명은 안 된다. 이거 참 서구당 선생님께서 다 몇십 년 동안 이건 심리를 갖다 심리의 대가 아닙니까? 심리대가. 이 정화의 어떤 그런 습성도 있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설명이 된 데가 사실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찾아보면 되죠. 요즘 한자 어원사전 있고요. 명리 무슨 뭐 찾아서 만들어야 돼.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냐면 생활 명리학도 만들고 그다음에 일주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초된 개념, 기초 원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제가 상수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 뭐 주역적인 최소한 64개의 어떤 그런 성향이 뭐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 육효 볼 때 마찬가지로 접목시켜서 볼 수 있는 그거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명리학하고 논상탐구하고 그다음에 왕초보 명리학 거기에 음양 오해에 관련된 설명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책은 제가 봤을 때 조선에는 없다고 봤습니다. 저도 박상환 선생님 거 보고 다 봤습니다. 뭐 김만민조 뭐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 동영상 강의를 꾸준히 본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노트화 시켜가지고 만든 다음에 많잖아. 그 책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 명리학, 문헌상 탐구 보면 그 하나씩 살을 붙여가지고 이거 한 3년 하면 안 될까요? 급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지금 내 진짜 업계로 나가야 된다, 이거 필드 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따로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서는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이제 하는 친구들 보면 옛날에 보면 책이 여러 출판사 거 나와. 형법도 보면 이재상 거 나오는데 이거를 한 권에 단권화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특징적인 거 다 만들어가지고 관법을 딱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또 살 쫙 붙여가지고 책임 막 이따만큼 막 두껍게 그 한 권을 계속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 단권화 지금 제가 동영상 이 명리학 그 교재를 판매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 듣는 거는 공통적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징 들어가겠습니다. 식신장생. 식신장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시작의 의미. 반드시 후원자 필요. 지살. 지살은 후원자한테 도와주는. 역마는 그냥 뭐 혼자 돌아다니겠네.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돌아다니겠네. 지살은 후원자가 있겠네. 후원자가 없으면 불안함. 후원자를 마련해 줘야 함. 내 딸내미 그렇다. 외국 유학을 간다. 후원자. 이 역마나 어떤 그런 영향으로 간다. 거기에 기숙사가 있느냐. 친인척이 있느냐. 친구가 있느냐. 후원자 마련해 줘야 된다. 천성적으로 인덕 있다. 천성적으로 장생은 인덕 타고납니다. 정인하고 또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보장받는다. 후견이 있다. 아기가 심하게 때를 부리는 것이 이게 아파서 예를 들어서 똥을 싸서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 찝찝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파 우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깨가 있어가지고 아픈 척 하면서 때를 쓰는 건지를 보는 것으로 보는 것 차이가 있다. 그럼 보면 압니다. 이런 거 하시다 보면 그 정도 되죠.
제극인 받으면 떼쓴다. 원하는 목적.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쓰고, 뭐, 거짓말도 하고, 원하는 물건 안 사주면 뭐, 들어놓는다. 욕지에 그냥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훔칠 수도 있습니다. 겁살 있고 막 이러면은. 욕지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늘 받는 것이 정상이나 당사자는 아픈 추억이 있다. 왜? 병지 편인이 했다. 편인이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추억? 아픈 추억? 추억. 아픈 기억. 추억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픈 기억, 아픈 추억. 이런 거 하나도 지금 고심한다니까요. 단어 선택을. 이 정화야. 본성은 어린애인데 십성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연월일시의 장생의 본질을 알게 되면 동질감으로 할 얘기가 많다. 이미 나 그때 시절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질의 마음, 동기의 마음, 동질성. 편인장생의 그룹에, 편인 그룹에 평관 들어오면 애들끼리 뭐 한다? 왕따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살, 아까 지살 그랬잖아요. 지살. 지살이 뭐야? 빨빨거리고, 특징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애기가 이게 막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순진함과 귀염성.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엎어지지 않을까? 어떤 걱정을 받기 때문에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 자극하죠. 포대기에 싼 갓난아기가 울면 그냥 지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근데 평관장생은 불리하면 운다. 참다가 불리하면 나 울어버려. 어째삽니까? 어째합니까? 운다. 근데 우는데 울음을 보일 듯 말 듯 우는 게 아니고 훌쩍거리는. 그러면 사탕 하나 줘야 됩니다. 무식상 장생은 자주 표현 안 하다가 가끔 아까 그 얘기했던 왜 4월에 경심에 개추 이 양반 때문에 빵 터질 때 많습니다. 뭐냐면은 가끔씩 밥 먹은 데 보면 이제 그 김 같은 거 이렇게 연구처럼 디디디디디 이렇게 한번 가끔 미소 한번 날릴 때 이런 안 하다가 표현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어린이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살인 미소 날리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근데 본인이 꽂히면 갈 때 딱 임팩트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식상은 상관이 좋아한다. 요거는 이제 십성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매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과정을 잘 몰라 하니까 상관 어떤 그런 성향이 좋아하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표현을 안 해도 땡겨오는 어떤 매력, 말이 필요 없는 매력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자기가 그 매력이 있는지 모르고 무식상들. 교재 설명을 십성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월일지에 장생이 있으면 말 잘 듣고 성격이 원만하여 후견이 은총을 받는다. 이거 아까 2월에 뭐 평화 이렇게 월일에 장생이 있으면 말 잘 듣고 성격이 원만하여 후견인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뛰어난 모방성,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윗사람을 배우고 따르려는 기질, 그대로 성향을 물려받아 그대로 따르는 기질이 있습니다. 평관장생은 내 마음이 있어야 따라하고 예의가 없으면 안 따라한다. 평관장생. 일시에 그 관인이 있다 그러면 예의가 없으면 안 따라하는 건데, 이제 일시에 관인이 있으면 내가 일시에 관인은 여기에 이제 관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관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가 해당되는 게 이제 계사다. 만약에 계사, 이 명식이 만약 계사라 그러면 내 관이 있으면 이 직장 내에 이제 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가 관이 있는 거. 이거는 십성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일시에 관이 있으면 내가 주도가 되는 거고,
연월에 관해 있으면 이 연월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고, 두 개 다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 소속됐다 나중에 내 관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설명되는 겁니다. 융통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가장 전성에 맞고 모범적인데, 그렇죠? 융통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나쁜 남자, 좋은 남자를 가리며 사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귀신처럼 한다. 아, 이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가 안 하는가는 장생의 어떤 그런 영혼이 맑은데, 제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생택지별이 어린 왕자 뭐 이렇게, 어린 왕자가 나이 커서 어른 왕자가 되겠지만 어른 왕자면 마음이 순수한가 안 한가를 귀신처럼 안다. 장생은 맑은 것. 자, 맑은 것. 어른 입장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 빨리 알아차려. 어린애의 그 순수함을 어른들은 속이지를 못한다. 순수한 맑은, 영혼의 맑은 신기. 그렇죠. 이런 것도 장생, 애기동자가 장생이죠. 신기. 그것도 130년, 120년 뭐 이렇게 나이 측정한다 그러는데요. 신기 있습니다. 맑은 신기 딱 보면, 목소리는, 왜, 어떤 무당분들 가면 그 기운이 있으면 애기 동자를 모시는다 그러면, 야, 너 거짓말하면 욕먹어 안 돼? 사탕 빨면서 이렇게. 큰일이야! 확! 거시기! 이러면서. 장생이 때 묻으면 법의 개념을 몰라 무시하고 행동한다. 장생이 때를 묻으면. 때? 그 다음에 무관이거나 뭐 이런, 무관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어린애는 그런 거를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내 장난감, 내 사탕, 이런 거 생각하지, 불법 탈법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겠죠?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 왜 장생이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자로서는 당연하게 부족하겠죠. 참모는 가능하다. 참모 역할을 해라.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라.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형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2인자가 어울린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인덕을 후견자를 외면하고 독립한다면 실패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우 있었습니다. 장생 기질의 부분은 이건 좀 약간 19금, 29금에 해당되는데요. 편관 플러스 편인 플러스 장생, 이거 10선 플러스 이제 12운성을 봐야 되니까 내가 정관이 있고 편인이 있고 여기 플러스 장생까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있으면 잘 때 배우자를 기다린다. 같이 꼭 껴안고 자야 됨. 왜? 장생이니까 보호자를 있어야 되니까 어떡하겠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어렵다. 어떤 그런 의미. 장생, 지살. 근데 지살이 이제 그 지상화 어떤 그 12신살 오면 장성하고는 제왕, 그죠? 제왕의 장성하고는 이거 비서실장의 개념이라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인자잖아요, 2인자. 이거 장성이 있는데 지금 원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여기 변동수라고 나와요. 이 변동하는 같은 변동은 독립적인지 말씀드렸지만 후원자가 있는지 사주 명식이에요. 후원자인가 이게 사주가 독고다이 사주인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는 것이 이번 첫 번째 교재 장생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렇게 어떻게 후원자가 필요하고요. 혼자서 사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속이면 안 되는 장생이 맑은 영혼입니다.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장생의 마음 먹고 속이면 속입니다. 또 보면 이거는 주변의 사주 명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 뭐 10성, 12운성 그다음에 음양도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생활 명리학 중국 9강 12운성의 심리 첫 번째 시간. 야, 12운성 이제 12운성 들어가고 12신살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에 맛있게 MSG 탁 양념으로 치는 신살 딱 같이 이제 들어가는 이유도 뭐 신살을 갖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는 그 12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신살 이거 뭐 남도 쪽에서 뭐 박땡땡 선생님께서 이거 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 합니다. 이거 사주에 있는 해석이랑 해석은 싹 다 대신에 신강 신약
요 들어가면 막히고 뭐 이러니까 뭐예요. 종격, 새격, 여기서 새끼 막혀가 제가 접어버리고, 또 12운성도 보면 누군가는 또 가는 12운성 없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버립니다 진짜. 왜 공부하란 말이고. 그래 돌다 우리가 서구당 싸우리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운 중에 어떤 좋은 운이라고 보겠고요. 결국 이걸 내 거화 만들어 가지고 제 자신이 아직 관대 쭉정이밖에 없는 제가 나중에 이 절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막 퀀텀 완전 걸럭 제끼고 제왕 제끼고 사묘절 딱 제끼고 휙 가야 되는 지금부터 벌써 조용히 임자의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축 해자축 축 딱 들어오면 표현을 진짜 관대 표현을 해보면 제끼고 직장 뭐 아버지 엄마 뭐 형제 다 제끼고 내 몸도 와이프 없으니까 그러면 조심 운동하고 이 공부 계속하고 저리 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방법이 그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담 또 하면서 뭐하든지 좋게 관대 특징 나중에 가겠습니다. 쭉정이밖에 없어. 쫙 받치는 기운이 있는 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숙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패턴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전 경험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해서 오늘 그 생활명리학 중국 9강 12운성 심리 첫 번째 시간 장생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요 다음은 당연히 목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명리학 중국 9강 12운성 심리 첫 번째 장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운성 심리 두 번째 시간 목욕에 대한 부분, 어린이의 눈맞춤의 어떤 그런 맞춤형 눈높이를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신 도반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